조국과 조국혁신당은 그래서 늘 관찰해야 됩니다. 촛불 행동이 조국혁신당이 4년 중임제 개헌론을 내놓고 개헌을 하다고 뭐 브리핑을 했대요. 그러자 촛불 행동에서 나타나가지고 그 조국혁신당 당사 앞에서 지금 요 가운데 이제 김민홍 선생이죠. 김민홍, 박재동 이런 분들이 나서서 개헌안을 철회해라. 지금은 개헌안을 말할 때가 아니다. 왜 사람들의 생각을 흐트러지게 만드느냐? 지금은 탄핵할 때다. 윤석열 탄핵을 추진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당사 앞에서 하면서 시위를 했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24일 어제죠. 오후 4시 촛불 행동은 개헌안 철회, 윤석열 탄핵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조국혁신당사 앞에서 열었고 조국혁신당은 전국 혼선만 빚을 개헌안을 철회하고 민심을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에 나서야 한다며 이것이 민심의 요구이자 명령이라고 말했어요. 진짜 그래요. 지금 개헌하자는 민심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개헌을 해야 된다고 들고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요즘 조국이 그냥 아주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거든. 당 지지율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있어빌리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해. 할 게 없잖아, 할 게. 그러니까 개헌. 2026년에 가서 개헌하자. 2026년은 뭐 윤석열 정권이 거의 다 끝날 때야. 그때 가서 개헌하자는 거야. 이런 빌어먹을 놈이 있나. 이들은 이날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층이 89.1%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며 민심은 개헌이 아니라 탄핵이라고 주장했어요. 촛불 행동이 조국과 뭐 짬짬이 먹었다며 누가 음모론 하는 분이 짬짬이 먹었다며 그래서 그거하고 또 같이 되는 추미애까지도 짬짬이 먹었다며 그거 뭐야 이건. 그래서 조국 대표 면담을 신청했다고. 무슨 짓 하냐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론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을 보는 이 큰 틀에서의 이론, 본질에 관한 파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아이다. 이게 신약성서에 나오는 말이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죠.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로마 병정이 예수가 죽었는지 창으로 찔러보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들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아이다. 슬라보의 지지직이 한 말입니다. 미카 키무라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훌륭하다고 존경한다고 그립다고 멍청한 정치인들아 살아있는 김노는 눈에 보이지 않는가? 이재명 당원들은 보이는데 해외에서도 확실하게 보이는데 거짓과 위선은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살아있는 김대중, 살아있는 노무현이 이재명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사람은 슬로베니아 출신의 철학자이죠. 문명 비평가이기도 하고, 슬라보의 지젝이 살았던 슬로베니아를 여행해 보시면 아시지만 조그만 나라입니다.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해서 1991년인가 이때 독립했을 거예요. 공산주의 체제가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유고가 일어나서 내전이 일어나고, 근데 이건 저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바로 국경에 닿아 있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또 크로아티아 이런 나라들과 국경을 맺고 있어요. 헝가리도 국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로 나가는 아드리아해 해안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제가 슬로베니아 류블라나라는 도시가 수도인데 거기 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 작 락강 이론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것을 확장시키고, 그래서 자클 라깡은 아시다시피 정신분석학,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심리학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확장시킨 사람이잖아요. 자클 라깡이. 근데 제 책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클 라깡의 이론을 그대로 거의 가져다가 다시 그것을 확장시킨 문명 비평, 사회 비평, 정치 비평에 관한 이 압도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슬라보의 지지직.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지지직을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찾아봤죠. 근데 이 사람이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아이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이데올로기와 무의식적 신념 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슬라보의 지지직이. 내가 이전에 있던 사람들, 문재인, 조국, 문희임노조 있잖아요. 문희임노조. 문재인, 이낙연, 임종석, 그다음에 노영민, 조국, 문희임노조. 이 5사람이 핵심 멤버잖아요. 얘네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해요. 그걸 무식하는 거죠. 서울대 법대 교수였으면 유식한 게 아니에요. 이데올로기와 무의식적 신념 체계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이.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이게 이제 막스 베버가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씀으로써 굉장히 유명해져요.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그전에도 있었지만 막스 베버란다. 칼 막스가 씀으로써 굉장히 유명해진 용어가 됐어요. 누구나 알죠.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아이디올로지. 독일어로는 그냥 이데올로기. 도이체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칼 막스가 썼잖아요. 그거는 헤겔 철학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 의식이 현실을 규정한다는 그 말을 뒤집어서 현실이 의식을 규정한다는 말로 뒤집었어요. 이게 뒤집은 거예요. 전도된 거죠.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상태. 그것을 이데올로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상태. 다시 말하면 잘못된 거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무의식적인 신념 체계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내 책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서계차경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차별하고 경쟁시키는 이 서계차경의 함정에 빠져 있는데 내가 그런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 자체를 의식하지 못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경쟁력을 키운다고 자기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어. 현대인들이.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의상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의상스는 내가 불어를 할 줄 몰라서 이거를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쾌락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주의상스. 내가 잘못 이해했으면 불어 잘 아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뜻이라는 걸. 독일어는 내가 대충 아는데 이 주의상스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게 주의상스가 독일어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프랑스 사람들만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의상스. 쾌락을 동반하는, 고통이야. 고통을 동반하는 쾌락. 고통스럽잖아. 우리 현실에 이 서계차경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야. 그런데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즐겨. 거기에 쾌락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서로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왜 서열화해? 계급화하려고. 계급화하는 이유는 뭐야? 서로 차별하려고. 차별하는 이유는 뭐야? 서로 경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다리를 올라가야 되니까. 그것이 괴롭지만 그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는 쾌락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계발서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거야. 자기계발서를 막 읽어. 이것도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막 따라해. 근데 자기는 그런 기질을 타고나지 않았어. 그런 역량도 그런 성향도 나에게 없어. 근데 억지로 막 그걸 따라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니까. 그게 뭐야? 주의상스야.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바보 같은 짓을. 현대인이.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해. 왜 자기계발서를 읽고 남을 따라하냐고. 상징적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가 뭐야? 너무 경쟁하는 거? 그리고 이 대학 입학하는 거 이런 거?
다 대학이 서열화돼 있고 거기를 하나라도 한 등급이라도 높은 대학에 가려고 끼룩거리는 이 비참한 상황을 너무나 당연하게 이 상징적 질서를 누가 만드는 거야 이게. 상징계 이게 누가 만든 거야 다. 우리의 조상 선배들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면면이 내려온 거야 이게.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 현대인들이. 조선시대에 흡혈귀들이 있었잖아. 지금도 흡혈귀들이 있는데 흡혈귀를 흡혈귀라고 생각을 못해. 바보 같은 놈들이야 바보 같은 놈. 누가? 대학 교수들이. 왜 자기는 이미 대학 교수임네 하고 자기가 무슨 엄청난 이 세상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이 질서를 파괴하고 이 질서를 완전히 고치려는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야.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이 위대한 문명 비평가가 그래서 비평하는 거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쓴 이 책의 정치적 함의가 뭐냐?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뭔데? 민주주의가 전도돼 있잖아 지금. 우원식 사태는 민주주의가 전도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이데올로기가 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야.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 그 잘못된 것을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고칠 수 있냐 말이야.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뭐냐? 비판하라는 거야. 지금의 이 체제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라는 거야. 내 책에서 그래서 석의 차경의 함정에 빠져 있어서 나라가 이렇게 됐다. 사람의 보는 눈이 다 왜곡되어 있는 거야. 찌그러져 있는 거야. 신원서판 조국 같은 애들이 나서서 설레발 까고 호들갑 떨면 다 엄청난 건 줄 알고 거기에 몰려드는 이 현상이 바로 이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아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제 3장에 제 책의 3장에 인사 실패가 반복되는 이유 중에 작 락강의 이론을 설명했어요. 락강의 사상과 교육. 락강은 무슨 생각을 했나? 락강은 정신분석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상상계 이런 그 용어를 만들어서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세계 속에서 살며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했어요. 심리학을 바탕으로, 정신분석학을 바탕으로. 락강의 사상과 교육,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 책에서 3장에서 인사실패가 반복되는 이유의 근본 속에는 이 락강의 사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철학.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문명이 여기까지 왔잖아. 그런데 그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망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학이 필요해요. 철학은 항상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는 학문이거든. 코코넛 선생님, 네, OP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모티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 상징계, 서계 작용이라는 상징계에서 빠져나오는 교육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냐. 그래서 제4장에는 이렇게 해서 직업적 무능함이 만연한 이유는 뭐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작은 걸로 락강의 상징계라는 이데올로기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가 썼습니다. 락강의 상징계라는 이데올로기 이 섹션을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전체는 제가 그 오프라인 강의를 처음으로 제가 이 건민내를 위해서 오프라인 강의를 처음으로 해서 200 몇십 명이 오셨죠. 제가 오신 분들에게 선물로 제 책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3장, 4장. 1장, 2장은 그 영양 진단 모형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그리고 영양 요소들을 다 설명하는 그 페이지였는데 1장과 2장이, 3장과 4장은 우리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있는지, 인사 실패가 왜 반복되고 직업적 무능함이 만연한 이유는 뭔지, 그거를 인사론 차원에서 설명을 했어요. 아주 뿌리 깊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 사회를 고칠 수 있는지, 바로잡지 않고는 고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해해야 그 다음에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200 몇십 명 이 책을 나눠드렸으니까요. 꼭 제가 드린 선물인데, 제가 그 손가락이 아파서 제 이름을 써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출판사에서 나눠드리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가더라도. 락강의 상징계라는 이데올로기. 자, 이제 우리의 논의로 돌아와서 무엇이 이데올로기화 되었다는 말인가? 어떤 목적에 의해 조직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위계를 나타내는 계급이 생긴다. 그리고 그 위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규정으로 내부 시스템을 만든다. 결국은 이 위계 질서를 유지하는 의사결정, 의사소통, 근무평가, 급여 보상, 문서관리 등의 각종 시스템이 작동함으로써 조직은 거의 자동적으로 움직인다. 시간이 갈수록 조직의 목적은 사라지고 위계 질서와 각종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 조직이 굴러간다. 조직 내부의 시스템에 의해 이데올로기화 되었기 때문이다. 이 이데올로기가 락강이 말했던 상징계다. 왜 내 지도교수가 조직을 인간의 행위 영역의 선상황적 규정화라고 말했는지가 이해됩니다. 이 말을 내가 지금까지 읽은 요 간단한 문장 몇 마디로 이해가 되죠. 왜? 흐름 조직. 시간이 가면서 이 계속 뭐가 돼야 돼요?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 업데이트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기서 멈춰서 조직 그 자체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데올로기는 누가 만들었는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조상 선배들이 만들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이데올로기화된 시스템, 즉 상징체계가 과연 우리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나아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지평을 활짝 넓혀야 한다는 말이다. 역사상 특정 이데올로기가 인간을 지배할 때 벌어지는 일들을 보자. 중세의 기독교라는 종교적 이데올로기는 성직자를 위한 교회를 만들어 인간을 통제했다. 하나의 신앙, 하나의 명령, 하나의 해석만이 존재하는 시대였다. 시장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을 위해 존재하는 인간을 만들어냈다. 자본가를 위한 이익이 인간의 존엄성보다 우선하고 급기야 인간도 인적 자본 또는 인적 자원으로 이해된다. 아무리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라도 그들이 소유한 자본 규모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우리의 현실이 됐다.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가 이데올로기화되어 우리의 일상을 매우 기형적으로 만들었다. 자본주의가 다른 가치체계인 민주주의, 자유주의, 법치주의, 공동체주의에 의해 견제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목적과 수단을 뒤집어버린 이데올로기는 현실의 강력한 상징체계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인간에게 내재된 영혼의 능력을 잃게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우리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포획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징체계에 순치된 사람들이 고위 공직자가 되면 그 이데올로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최적화된 로봇처럼 움직이는 인간으로 변한다. 내가 조국, 문재인, 문희인 노조, 그에 따라 들러붙어 있는 놈들, 우원식을 비롯한 우상호를 비롯한 거기 뭐 김성환이나 뭐 자기가 우원식을 찍었다고 그 커밍아웃 한 놈이 있잖아. 김성환,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이강일? 그 뭐 청주 거기서
저기 노영민을 그 경선에서 이기고 이번에 당선된 그 초선 의원인데 그놈도 커밍아웃을 했지. 자기가 냈다고. 뒤에서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징체계에 순치된 이 사람들이 고위 공직자가 되면 이데올로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최적화된 로봇처럼 움직이는 인간으로 변한다. 그들은 승진도 빠르고 유능한 인재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들은 공동체를 위한 창조적인 혁신은커녕 최소한의 사회적 성취도 이루어내기 어렵다. 이 시대의 인사 실패는 당연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지역이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이데올로기에 포획되어 있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슬로베니아 그 작은 인구도 200만 밖에 안 돼. 내가 그 슬로베니아를 여행하고 싶어서 거길 들렸어요. 그 시골이지. 시골에 갔는데 우리보다도 오히려 우리와 비슷한 경제 수준을 유지해요. 그 작은 나라가 인구 200만이야. 류블라나 조그만 도시죠. 그런데 어떤 노인이 이렇게 울타리 있는데 마주보고 어떤 그 여자 노인인데 그 이웃집 아줌마하고 뭐라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슬로베니아어가 따로 있습니다. 200만이지만 슬로베니아어가 따로 있어요.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냥 시골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데 거기가 무슨 동양인이 거기에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신기하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나도 신기해서 같이 보고 있는데 눈이 마주쳤지.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이신점심으로.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가까이 가서 그냥 그 뭐 조그만 이렇게 그 뭡니까 그 울타리가 다 속이 다 보이는 그런 울타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울타리를 사이에다 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내가 영어를 말했는데 영어를 못 알아듣겠대. 그래서 내가 할 줄 아는 건 독일어니까 독일어로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독일어는 나보다도 훨씬 잘해. 왜? 오스트리아가 국경에 있거든. 국경이 오스트리아. 그래 또 옛날부터 그 오스트리아 제국 산하에 있었던 그 전통이 있어서 독일어를 기본적으로 다 할 줄 아더라고, 할머니도.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걱정을 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미국 물을 먹어서 큰일이다. 미국 물을 먹어서 돈만 아는 애들이 되어서 큰일이다. 이런 얘기. 할머니가, 시골 할머니가. 그 생각이, 이걸 강의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슬로베니아, 슬라브의 지책. 이 책은 영어로 썼습니다. 근데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선생님들이 봐서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사태의 심각성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